네, 오늘 영상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좀 질문이 있었던 종목인데 내용을 좀 보니까 좀 특이점도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이 종목은 뭐 얘기거리는 좀 많은데 어쨌든 크게 상승을 했어요. 뭐 이 종목 아시는 분들은 왜 올랐는지 다 아실 거예요. 뭐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올랐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때 정부가 백신 개발 지원 대상으로 뭐 선정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올랐고 이제 선정이 돼서 치료제와 이제 백신 쪽에서 이제 선정이 됐죠.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뭐 제넥신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데만 이제 뭐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크게 올랐다, 많이 올랐죠. 이후에도 뭐 몇 가지 호재들이 좀 있으면서 2,00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거의 20배 정도 상승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되는데 과연 이 회사가 1조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,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. 첫 번째는. 두 번째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인가, 이렇게 올랐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, 이런 아마 의문들이 이제 들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봐야겠죠. 대충 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기업들은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니까 그래도 좀 재무는 봐야겠죠.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뭐 이러이러하고, 이건 뭐 영상 보시기 전에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일단 지금 보시면 매출이 뭐 272억인데 뭐 적자가 엄청나죠. 뭐 그냥 매출이 아니라 뭐 돈을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, 이제 하나를 보면은 그래도 적자 폭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, 이런 거고. 사실 뭐 이런 바이오 뭐 관련 제약 관련 주들은 사실 뭐 연구비라든지 인건비 또 고급 인력을 채용해서 연구를 하니까 이제 높을 수밖에 없고, 또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.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꽤 상당하다. 그래서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면은 뭐 이런 것들이 용인될 수 있는데 그건 좀 살펴봐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올해 보면은 분기별로 봤을 때 올해도 좀 적자가 좀 크게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적자 내용을 보면 어차피 이제 인건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, 그러면 뭐 지금 직원 현황이라든지 급여 수준이라든지 이걸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서 봤는데, 보니까 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직원이 많지는 않았어요. 뭐 34명 정도인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석박사급 뭐 연구 인력이 또 한 10명 정도? 그래서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. 그래서 급여 수준도 좀 굉장히 높은 편이다, 이런 걸 좀 첫 번째로 알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서 또 연구 인력이 또 많은 것 같진 않아서 이걸 좀 데이터를 뽑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프화 해 보았습니다. 일단 요 파란색은 매출 총이익이에요. 그러니까 매출을 하고 원재료 원재료 이런 비용을 빼고 나머지 이익, 이제 총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제 57억 정도 나왔고, 이제 보통 한 200, 3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그 중에 원재료 비용을 빼면은 한 57억 정도가 남는다. 그럼 우리가 이익을 남기려면은 이거보다 좀 비용이 적게 나와야 되겠죠.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인건비가 2017년도입니다. 188억이 나와요. 상당히 많이 나오죠. 연봉을 1억씩 주면은 188명을 줄 수 있는 뭐 그 정도.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건 급여도 있지만 회사의 뭐 여러 가지 복리 후생이라든지 그런 후생 지원 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연봉은 뭐 만약에 뭐 6, 7천인데 평균 연봉이 뭐 이렇게 해서 한 인당 1억씩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188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, 단순 계산으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면 뭐 2억씩 들어간다면 그래도 한 8, 90명 정도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, 이제 이런 의문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리고
2018년도에는 그래도 이익이 좀 늘어나고 인건비도 많이 줄었어요. 이 부분 좀 긍정적인데 2019년도에는 오히려 다시 인건비가 또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. 물론 이익이 조금 늘어났긴 했지만 인건비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,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반기인데 벌써 130억의 인건비가 나갔어요. 이익 수준은 이걸 두 배로 하면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할 것 같고요. 이게 3, 4분기에 비슷하게 나온다면 단순 계산으로 260억이라는 인건비가 나왔는데 굉장히 놀라울 정도. 근데 아까 직원 현황을 보면은 한 30명 내외 이렇게 돼 있고요. 실제 석박사급 연구 인력들 보니까 한 10명 내외. 그러면 한 사람이 뭐 10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조금 의아했습니다.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해서 여기 대표이사님 급여랑 이제 직원들 급여 이걸 좀 나눠봤어요. 그러니까 여기 대표이사 한 분이 받는 연봉이 상당히 크더라고요. 1년에 한 20억 정도. 2017년도엔 19억, 22억, 17억. 올해는 반기에만 23억 정도. 이거 뭐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물론 급여와 뭐 상여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 그런 것들이 합산이 돼서 총액이 될 거니까. 근데 이 대표이사님 한 분의 급여 총액과 직원들, 그러니까 임원 빼고 직원들 급여 수준이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 직원 급여와 대표이사님 한 분 급여가 거의 좀 비슷한 수준 이렇게 좀 보였고요. 뭐 이렇게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뭐 이제 대표이사가 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뭐 영업과 관련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다면 뭐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많다 적다를 논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다 그런 걸 이제 보고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뭐 이 회사가 뭐 정부 백신 개발 지원 대상도 되지만 뭐 몇 가지 호재도 있고 또 미국의 뭐 렘데시비르 관련주로도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주가가 크게 변동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근데 1조라는 이 시가총액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알려면은 좀 유사한 수준의 기업하고 내용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 뭐 렘데시비르 관련주 중에 대표 주자는 뭐 파미셀이니까 보니까 파미셀도 거의 시총 1조에 가깝더라고요. 자, 파미셀은 시가총액이 9,713억입니다. 그러니까 대략 1조 정도 되니까 진원생명과학보다 좀 싸요. 그죠?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2분기 기말 인원이 117명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 진원생명과학보다는 3, 4배 정도 더 많은 인력을 하고 평균 급여도 아까 진원생명과학은 6,700만원 그러니까 2분기 때 급여 총액이 근데 여기는 이제 2,800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크게 많이 차이가 난다 3배 정도 왜 그럴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재무지표를 보니까 매출은 진원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. 근데 영업 쪽 실적을 보면은 진원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소폭 흑자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,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. 그 다음에 여기는 인건비가 연 한 평균 35억 정도 들어가요. 아까 진원생명과학은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인건비만 해도 뭐 100억, 200억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35억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죠. 그리고 올해는 이익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. 지금 2분기 때만 하더라도 39억이나 지금 이익이 났어요.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비슷한 가격에 파미셀과 비교했을 때 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.
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왜 진원생명과학이 더 많은 인건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왜 동등한 수준의 가치를 받느냐? 왜냐 여기는 지금 이익을 내고 있고 성장이 지금 보이고 있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진원생명과학은 어떤 것인가?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이 회사를 뭐 평가할 수는 없고 단지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좀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적도 계속 적자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투자라고 한다면 진원생명과학보다는 파미셀을 선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파미셀 차트를 보면은 뭐 상승도 크게 했었죠. 지금 만원대에서 그래도 한 2배 정도 2.5배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 이게 계속 하락 중에 있는데요. 물론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오히려 진원생명과학이 더 재밌을 수 있다. 어떤 수익을 내는 데는 오히려 진원생명과학이 더 효과적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런 차트로 흐름을 봤을 때는. 근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하고 또 뭔가 그 둘 중에 하나를 뭔가 선택해야 된다면은 뭔가 좀 투자 관점에서는 여기가 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. 차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 이렇게 변동이 크니까 그래서 차트 기술적 관점,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이게 투자가 트레이딩이 좀 괜찮은 구간이냐? 제가 볼 때 이제 아닌 거죠. 지금 하향하고 있으니까. 만약에 트레이더 관점이라면은 사실 잘 보시면 뭐 이런 부분에서는 투입될 수 있고 자금이 뭐 이런 데서 변동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하다가 대응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기 이제 하락을 했는데 추가로 뭐 만약에 매매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서 트레이딩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. 자 보시면 여기서 조금 이제 22평을 통과하면서 이제 거래량가 좀 나오니까 이때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면서 트레이딩 하는데 재미는 없어요. 재미는 없는데 요런 캔들이 나왔을 때 손절을 하던가 비중 축소를 하던가 이렇게 대응을 했을 것 같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. 이 캔들을 확인했을 종가 시점에는 이거는 일단은 트레이딩 금지, 트레이딩 제외 이렇게 했을 거예요. 기술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 기업을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이 정도죠, 이 정도. 그럼 여기를 이탈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지지선 같은 걸 여기다 그을 수 있고 이탈했으니까 이다음부터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죠. 지금 뭐 사실 뭐 거래도 없고 지금 바이오나 뭐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 종목을 지금 보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 뭐가 의미 있는 변동이 나왔다면은 뭐 그때는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트레이더 입장이라면 지금 이제 이걸 보유하지 않았을 거고 뭐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미래가 굉장히 유망하고 1조가 아니라 2조, 3조 더 가치를 받을 수 있다. 지금 뭐 임상주인 것들이 그런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가정을 하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데서 보유해서 지금까지 홀딩한 사람이라면은 뭐 그냥 나름 뭐 기다릴 수 있는 거죠.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물렸거나 여기서 물렸다면은 그리고 여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그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을 정확하게 모르거나 막연한 어떤 뭐 카더라 아니면 그냥 재료 간단한 뭐 막연함 이런 거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. 왜냐면 모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니까.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이 구간은 일단 40% 이상의 손실이 났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만약에 이 부근에서 횡보를 하니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에 물려 있다. 이건 트레이더가 아닌 거죠.
트레이더라면 여기서 손절하고 나왔어야 되는데,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산 투자자가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거의 20% 손실 구간이 넘어가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 기업을 잘 모르고 그냥 차트를 보고 샀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거나 이 회사를 잘 모르거나 그냥 막연한 생각,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, 인건비라든지 이 회사의 어떤 상황,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, 특히 지금 보시면 이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. 그래서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고, 그래서 왜 이 기업이 왜 이렇게 큰 가치, 1조 이상의 가치를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단지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.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은 앞으로 뭐 재료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, 뭐 램데시비를 관련해서 뭐 임상이 뭐 잘 됐거나 뭐 효과가 있다거나 이런 소식들이 온다면은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, 뭐 그건 그때 가서 가봐야 되는데,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,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. 만약에 물려 있다면은 그리고 잘 모른다면 그냥 막연하게 또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, 이거를 뭐 쉽게는 뭐 그냥 차트 가지고 뭐 쉽게는 얘기할 수 있어. 이거 다 보자마자 뭐 여기가 이제 뭐 지지선이었는데 이탈해서 저항돼서 됐으니까 여기 좀 오면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. 뭐 이런 거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. 뭐 여기 뭐 62평인데 여기서 뭐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뭐 어쩌고저쩌고. 예. 뭐 여기를 이탈하면 절대 안 되면, 여기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. 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는 기술적 대응이니까 뭐 그냥 대응이니까.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손실폭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. 30% 거의 40% 넘어갈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또 차트만 보고 얘기하기에도 애매한,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회사를 잘 모른다면 뭐 그냥 거기에 맞게 하는 거고, 여기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투자나 매매를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좀 회사를 제대로 알고 좀 살펴보고 몇 가지 좀 확인해보고 다른 비슷한 기업과 좀 비교를 해봐서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든지, 난 트레이더다, 뭐 기업 상관없다, 재료만 알고 차트만 가지고 할 거다,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응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이 회사는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 지금 유상증자가 상당히 많아요. 이게 뭐냐면 아까도 봤듯이 돈이 없어요, 회사에. 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버는 돈은 없으니까 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?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조금 신용도도 낮을 거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. 그러면 만약에 돈을 빌리려 하더라도 좀 힘들거나 아니면 좀 고리의 이자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 이자 비용도 여기서는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택하는 거죠. 여기 유상증자들은 제가 보니까 다 주주 배정, 그러니까 이 주식을 보유한,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돈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. 쉽게 말해서. 그래서 새로운 주식을 또 찍어내서 발행해서 그거를 이제 파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뭐 몇백억씩 계속 조달을 해서 계속 이제 이어왔던 회사고, 그리고 특히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또 유상증자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코로나가 이제 여기서 그 전인가?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처음 있었던 시기 이후 이제 유상증자가 있죠. 그러니까 이 회사는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때 증자를 하기가 상당히 좋았던 시기인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것들 과거에 뭐 메르스 때도 했던 경험이 있고, 정부에서 선정돼서 뭐 국제 과제로 뭔가 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유상증자하기, 돈을 주식시장에서 가져오기 아주 좋은 시기니까 이 시기를 잘 골라서 했고, 실제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던 3월 이 시점에 이 회사는 많이 부각이 돼서 크게 올랐습니다.
또 그 이후에도 또 위상증자를 또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니다. 그건 아니고요. 어쨌든 뭐 이때 아무튼 이 회사는 돈은 못 벌고 인건비는 막대하게 나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계속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계속 가져오면서 조달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왔던 회사다. 이런 회사다. 그러니까 우리는 좀 회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회사를 알고 트레이딩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고요. 이 회사는 뭐 투자 관점은 뭐 모르겠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해볼 만한 종목인데 대응은 잘해야 되겠죠. 그래서 좀 뭔가 회사를 좀 잘 알고 해야 되겠다. 이런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에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만약에 20% 이상 손실 중인 투자자가 이 방송을 본다면은 이럴 계기로 이제 좀 회사의 어떤 내용을 좀 보면서 앞으로는 투자에 임해야 되겠다. 뭐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